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 의혹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당초 민주당의 약속이 지켜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일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눈을 떼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또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난 12명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이었죠. 이 LH 투기 의혹을 또 제기하신 게 이강훈 변호사님이셨기 때문에 현재 이 어떤 탈당 권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조사를 받아서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복당을 하든지 해라. 네.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당사자인 의원들은 이제 내가 해명할 기회도 못 가졌다. 이런 좀 생각들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게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위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내에 어떤 징계 절차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가장 강한 경우가 이제 당원에 대해서 이제 제명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조치 아닙니까? 당적을 근데 없애는 거죠.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조치인데 그런 이제 뭐 사실관계 조사라든지 당사자 해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절차적으로는 그 개별 의원들이 좀 네.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국민권익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어쨌든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맡겼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조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겠다 이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1차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혹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생긴 부분을 정확히 이제 가려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뭐 복당을 하든지 해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정을 낸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예상보다는 좀 강한 조치를 했다라는 것에는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싶어요. 예상은 그냥 흐지부지 자체 조사하다가 네. 끝나지 않을까 좀 걱정 아닌 했죠. 걱정을 좀 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출당 조치를 함으로써 생각보다는 좀 하네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근데 국민 눈높이에 이제 적합하냐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좀 미흡하거든요. 이게 처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출당 조치잖아요. 네네. 탈당도 아니고 출당이고 비례직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원직도 그대로 유지가 유지하게 되는 되고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별도의 또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지금 합수부 경찰 중심의 합수부에서 조사를 해도 국회의원들은 다 빠졌고요. 무혐의 받은 분들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출당은 했는데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결국에는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무혐의 나서 또 복당하는 거 아니냐. 그냥 결국에는 뭐 이게 우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서 과연 제대로 의원직 박탈이라든지 처벌 물론 정확하게 조사는 해야겠죠. 억울한 그렇죠.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조사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을 가지신 분들, 국회의원님들은 예. 대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그 의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요. 민주당도 굉장히 급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빠른 조치를 하긴 했지만 저는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네. 출당 조치는 했는데 여기서 처벌까지 이어질지 그냥 우야무야 끝나면서 다시 복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윤미향 의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기 때문에 탈당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아예 잃어버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꼬리 자르기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든지 각종 또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만족할 만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뭐 그 부분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 의원직을 유지할 거냐에 관해서는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출당과 탈당의 또 법적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또 좀 부족하신 분이 계실 수도 나간다는 있으니까. 거는 같은데 이제 예. 좀 다르잖아요. 일단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지금 12명에 대해서 건수가 16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만 보면 뭐 한 의원이 이제 두세 개의 혐의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숫자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이제 명의신탁 음. 이건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고 관련이 돼 있고 당연히 농지법 위반 그 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건 나중에 업무상 이제 비밀 뭐 이용.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 좀 사소하긴 하지만 뭐 건축법 위반 사례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뭐 상기 신도시와 관련된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사실은 이제 좀 국민적 관심사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특위와 관련해서 어떤 세제 개편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뭐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뭐 특히 종부세 완화와 뭐 좀 무리해서 지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까지 축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민주당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 자체가 네. 뭐 그래도 부자 감세라는 것을 어떤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건 도저히 뭐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도 없고 네. 민주당의 아이덴티티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은 사실 그 주된 목적이 대부분 조세 포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명의신탁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이제 포탈하는 것까지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부자 감세 운운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역시 또 내로남불 예, 그래서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예, 없는 그래서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좀 불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반성을 제대로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자진 탈당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당의 선거를 해서 당을 지지해서 이제 의원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그 당을 나가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의원직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출당이라는. 그 윤미향 의원하고 양희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고 하면 의원직을 유지는 시키되 당적만 일단은 뭐 약간 바꾸는 네. 식으로 하다가 뭐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또 복당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사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쓰는 한자 성어는 아니지만 부들 채찍을 의미하는 그 포편지별이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손방망이 쳐버립니다. 뭐 갈대와 같은 그 부두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때린다는 거.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의원직을 유지시키고 당적만 상실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이것조차도 어떤 보여주기식의 형식이 아닌가 하는 근데 그런 뭐 의문을 현재는 예. 지금 의혹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네. 나중에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제 당에서도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고 문제 의혹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복당도 추진해 보겠다라는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뭐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보내는 게 정답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꼭 어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수준은 좀 그런 거와 논의 청렴과 결은 좀 공정을 달라요. 봤을 때. 왜냐하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합법의 영역에 있지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권익위 조사 자체는 권익위에서 뭐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 또 다른 고발자 진정인에 의해서 이런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의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특히 권익위는 강제 수사 권한까지 없는 마당에 네. 자발적인 어떤 자료 제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소명이 된다고 해서 이제 지금 특수본에다가 이첩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은 또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또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의뢰를 해놓고 또 일부 한 5명 정도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 최소 도의적인 사과는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해야 된다. 네, 근데 뭐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나오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민주당도 좀 논란 분위기가 있어요. 본인 이제 당에서 여당에서 의뢰를 했고, 근데 권익위에서 사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좀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쨌든 지금 12명에 대해서 건수 16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의혹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탈당이라는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거 보면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도 그 개별 의원들은 본인이 이제 해명한 거 자료들을 아마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의혹이 있다 해서 이제 수사 의뢰라는 결과를 이제 내자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을 못하겠다. 네, 내용적으로는 그 거기 있는 지금 현재 의원들 중에서 뭐 수용하겠다 그 혐의에 대해서 수용한다 인정한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들은 이제 그 정도 해명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결과 이제 본인들 예상과 좀 다르게 나왔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권익위 조사에 이제 일정한 한계 아까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게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관계자들을 뭐 소환해 가지고 그저 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아니죠. 당사자도 안 나갔다고 그러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요. 네네.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향후 조사 과정에서 그 혐의가 있다고 확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있을 수 생각이 있죠. 들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해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본인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결정이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내용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당이 부인을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반발이 더 시선에도 심해질 안 수 있죠.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의 상당 부분의 짐이 이제 넘겨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뭐 어제도 그렇지만 뭐 계속 뭔가 이제 조사하고 언론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할 거예요. 해명이 계속 나오고 할 거라서 며칠 동안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방 아닌 공방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탈당 권고를 했더니 의원들 중에서는 반발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어요. 탈당을 할 수 없다, 나는 부당하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를 들어보면 뭐 집안 사정도 있고요, 어머니 이유도 있고요, 시어머니 이유도 있고요, 뭐 각종 의원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반발인지 아니면 정말 뭐 신뢰성이 있는 그런 타당한 주장 반발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반발을 하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뉴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12명의 의원 중에 사과를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12명 중에 억울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저는 과연 이분들이 진짜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면은 괜찮고 국민들이 하면은 범죄인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누구라도 다 이유는 있는데 그런 논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다주택자들이거든요. 국민들의 다주택자들. 지난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해서 낼 세금을 다 내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투기,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면서 지금 6월 1일 지나면서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인데 10억 원이 남으면 8억 원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내야 된다는 되는데 얘기죠. 그분들이 그러면 소명을 다 받아서 그분들도 소명을 해서 억울하니까 소명을 받아주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소명이 안 받아주면 양도세 82% 내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적용이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만 보고. 권익위가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억울하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억울하죠.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라고 해서 집을 샀는데 세금 다 내고. 그래서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물론 조사를 해야겠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사해도 못 믿겠어요. 이게 무혐의 나오면 꼭 다 들어보고 이유 해명해서 괜찮으면 봐줄 것이냐. 봐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제일 반발이 심한 게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의원인 것 네, 같은데요. 네. 하늘에 계시는 어머님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게요.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와 별개로 이제 묘지를 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면 솔선수범도 중요하거든요. 과연 땅을 사서 요즘 장지보다는 좀 이게 이게 수목장이라든지 네네. 공원 묘지를 이게 좀 권장하는 이용하는, 추세인데 네. 국회의원이 땅을 사서 이게 묘지를 조성하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 분위기상 권장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거조차도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특권 의식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억울할 일이 아니라 진짜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소명은 별도로 진행을 했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보면 소명을 하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우상호 의원의 입장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네요. 용납하기 하늘에 어머니 계신 어머니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뭐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이런 뭐 민주당 당의 조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또 조금 연관된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장님께서는 또 이 부분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뭐 양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특수본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이제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이제 정확한 용어는 불송치 결정. 불송치죠. 예. 네. 이 검경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제 검찰이 내리던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불송치 네, 결정인데요. 송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이제 별개의 사건이냐? 그러면 이제 같은 사건인데 왜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또 뭐 또 권익위에서 문제를 이렇게 하냐? 삼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경기와 강원 9군데 정도에서 약 155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이제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이제 뭐 농지 쪽을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위법 합법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보기는 안 좋죠, 모양새가.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부분이 그러면 뭐 동일한 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권익위에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특수본에다가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뭐 중복 수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 또 양희원영 의원은 또 그렇게 발표를 했죠. 나 이미 불송치 결정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마땅하지 않고 또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유사해요. 이렇게 150명 이상 되는 사람이 1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위 지분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농지를 매입했는데 정작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걸 농지인지 몰랐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법률적으로 좀 정치하게 조금 판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적용되었던 제명은 부패방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서 양희원영 의원한테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는 농지법 위반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하거나 농지법을 적용을 하니까 결국은 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별건이냐 별건이 아니냐는
사실관계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좀 더 정치하게 얘기하면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양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면 별개의 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그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는 청렴한 공직 내지는 청렴한 사회 풍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네. 이름에서 당연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농지법이 보호하려는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이익을 법익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당연히 농업 경쟁력의 강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농지법이니까. 예. 왜냐하면 전부 다 뭐 도시화되고 이러면 농지 그렇죠. 없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 법은 보호하려는 법익 자체가 틀려요. 다르네요. 이렇게 법익이 현저하게 틀리면 법원에서는 각각 별죄로 봅니다. 아, 별개로 보는 그래서 거군요. 그리고 별건으로.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서는 한번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법원의 판결에서 적용되는 일사부절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그러니까 검찰이 심지어 이제 뭐 무혐의 처분을 해놓고 한 3년 뒤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한번 다시 아니면 불러야겠어.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도 실무에서 있고요. 그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의 얘기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요. 별도로 이제 농지법 위반에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던 부패방지법 위반도 뭐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불송치 결정이 났어도 분명히 의혹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투명하게 좀 조사를 하고 가려낼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거기에 있는 플러스 부분이겠네요. 또 별건이고, 네, 지금은 별건이죠. 농지법 위반으로 별개의 사건이고 그렇게 정리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로 예, 말씀을 말씀 드리자면, 주시죠. 이게 이제 결국은 농지법 위반하고 그 부패방지법하고 이제 다른 요건이 달라요. 네네. 예, 요건이 다르니까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구입을 하게 했느냐,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뒤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농업을 경영할 네. 목적으로 지금 농지를 구입한 거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어머님의 해명이라는 게 이제 농지인 줄 몰랐다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뭐 농지를 몰랐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농업을 경영할 의사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부분의 혐의는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양 의원이 그렇게 하게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이 구입한 주체가 어머니 명의로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머님이 본인 돈 가지고 예를 들어 본인이 독자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것과는 그 양 의원의 그 거기에 가담을 했는지는 네.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밝혀낼 부분은 밝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사실 이강훈 변호사님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LH 투기 의혹을 먼저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뭐 수사 결과 중간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위직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따로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LH에 있는 뭐 직원들, 일개 직원들의 책임으로 그냥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과 모호성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중간 수사 결과를 보시는 좀 시각이 어떠신지, 좀 생각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지금 석 달이 채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3월 2일 날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겨우 석 달 된 거거든요. 네네. 수사본부 이제 꾸려지고 하는 차려지고 것까지 하면, 예, 네. 한 기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후에 이제 혐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사전 저희가 처음 그 문제가 됐었던 LH 직원 그 강모 씨라는 분 네. 어제 이제 구속이 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정도 수사를 해가지고 그 거의 넉 달 가까이 이제 수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너 달 이제 수사를 해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기가 그 결과를 다 냈다고 하기에는 좀 시기에 좀 촉박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했던 그 혐의 자체는 없지만 이제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
고위직 관련된 부분의 수사 결과들이 좀 미진하다는 거는 국민들이 좀 그 결과를 불신하게 될 가능성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고위직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들도 있고. 네. 거기에서 우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고위직 수사와 관련된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번 어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어떤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그 수사를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부분은 지금 뭐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좀 밝혀낼 부분은 확실하게 좀 투명하게 밝혀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전수조사해서 지금 권익위 결과가 나왔고 여당에서는 지금 탈당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당 차례다.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야당은 이제 공정성 측면에서 뭐 감사원에 좀 맡기겠다라는 의향도 드러내고 있어서 이거를 누가 어떻게 좀 이끌어 가야 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글쎄요, 이게 누가 해야 될까요? 서로 만만한 곳에 이렇게 맡기는 것 같은데 사실 권익위도 네. 제 생각에는 좀 만만해서 이렇게 안 될 줄 알고 아마 맡겼는 것 강제 같은데 수사권이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때 수사권도 없고요. 예. 그래서 12명이 나와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감사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감사원 글쎄요, 감사원도 뭐 공정한 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이 바라볼 때는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합동수사본부든 간에 빨리 좀 조사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제대로 조사해 주길 바라거든요. 뭐 야당이면은 빠지고 여당이면은 대상이 되고 이건 아니고 그런 건 똑같이 아니죠. 해야 되는데 예, 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아마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앞으로 결과가 더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 내용은 다 빠졌잖아요. 저는 이 12명이 물론 의뢰를 해서 권익위에서 나왔지만 이 예. 12명이 이게 수사본부에서 차라리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수사본부에서는 전혀 안 나왔고요. 의뢰하는 권익위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약간 또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사본부의 주체가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자 검사들은 그만두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변호사님 네, 두 분 변호사님도 오셨지만 안 되면 변호사라도 쉴수 하면 있죠. 되는데 네. 경찰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다 그러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입장 네.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경찰이고 내가 검사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외압이 들어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직을 보전하려는 그러면 시도도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경찰이면 내 의혹인 가족이 거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압에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검사라면 뭐 약할 수도 있고 안 약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내가 때려치우고 변호사 하지 뭐 라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좀 태생적인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압이 안 들어오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지금 국회의원들 반발하는 거 보면 가만 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권한을 주든지 안전 장치가 좀 마련이 돼서 수사하는 분들,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협을 안 느끼고 신변 네. 보장의 위협을 안 느끼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 장치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감사원이든 권익이든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는 그런 걸 겁니다. 이게 제대로 투명하게 밝혀지고 누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고 의혹이 정말 의혹인 건지 아니면 의혹이 사실인 건지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눈높이일 텐데 지금 뭐 감사원이다 권익이다 이런 논쟁이 뭐 시간 끌기로만 쓰이는 거는 또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언론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소위 이제 용두삼이의 측면에서 뭐 오히려 이제 성경의 뭐 좀 문구를 좀 거꾸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뭐 사실은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왜 그러면 용의 두 뭐 머리를. 용의 머리가 왜 안 나오냐? 근데 실제로 용의 머리들이 불법을 안 저질렀을 수도 저질렀을 있죠. 수도 근데 안 있죠. 나오는 용의 머리를 왜 안 나오냐 한다고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데 이제 뭐 확률적으로 봐서는 그 와중에서
뭐 한두 명이라도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국회의원 차원에서는 아무런 어떤 성과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네. 아니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못 대는 겨누는 건지.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버나드 쇼가 그 소설가가 이런 얘기에 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이걸 조금 약간 패러디해서 얘기하면 갈팔진팡하다가 뭐 수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네, 이럴 줄 알았다. 예,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당히 좀 소란스럽고 이게 마치 수사나 조사 기관의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를 해서 그 누구나 나서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도저히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제 국수본에서 하다가 이제 정부 수사 합동본부로 해서 이제 특수본으로 좀 바뀌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인력을 파견을 해가지고 네. 3월달에 770명으로 시작했던 그 특수본 인원이 지금은 1,500명이 넘습니다. 2배가 됐네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총괄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뭐 전담 수사팀,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춘추전국 시대 누구나 나서서 조사를 하고 마치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떤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수사관이나 조사관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이게 끝까지 파고 해치는 게 중요한데 아까 경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뭐 저기 기존의 양희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해서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부송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경찰은요 수사기관은요 수사를 하다가 별죄의 의심이 있으면 소위 여죄 수사라고 해서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번에 이제 제가 방송에 나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번 LH 사태 나아가서 이제 공무원 사태라고 불리는 부분이 경찰 수사력의 중대한 시험대가 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일각의 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검찰청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을 해서 어차피 검찰에서도 지금 전담 조사반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검찰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국회의원이라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조사를 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고 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설사 어떤 우여곡절 끝에 검사들이 소위 용의 머리들을 많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역시 검찰이네. 이거 검경 수사권 분리가 시기상조였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기존에 지금 정착 초기에 단계에 있는 수사권 분리 제도가 다시 한번 논쟁에 다시 또 휘말려서 원점으로 돌아갈 또 국론이 수도. 분열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나치게 이런 정쟁으로 어떤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실 어차피 특수본 만들었으니까 거기 이제 믿고 거기에 의뢰를 하면 좋아요. 뭐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저기 감사원을 또 뭐 끌어들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감사원은요. 국회의원은 감사위원회 조사 대상도 아니에요. 감사원 입장에서도 괜히 이거 조사했다가 결과가 뭐 소위 미흡하면 네. 국민들한테 욕만 먹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발 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부 조사 특별 합동본부니까 그 정부의 입김에서 과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어떤 수사나 조사기관이 이렇게 뭐 난립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난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것이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존재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지금 예.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이제 다 맞는 말씀이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감사원을 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사원이 지난번에 뭐 여러 이런 그 감사 의혹 제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국민의힘의 어떤 기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뭐 이런 혹시 그런 기대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엔 큰 착각일 거다. 이게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다는 아마 기본 자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 자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여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큰 착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 다만 이제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시간 끌기 같은 그런 그 생각들이 좀 드는 측면이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감사원이 요거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법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감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못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해 조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시간이 좀 쭉쭉 끌어지면서 이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반기 넘어가면 이런 생각을 혹시나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이건 그냥 의심입니다. 네네. 뭐 어떤 가정이죠, 근거가 있는 건 가정. 아니에요. 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그 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의심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을 가는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그 국민의힘에는 유리한 거겠냐?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털고 가고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게 국민들한테 더 어필을 하겠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좀 넓은 시야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된 사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LH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이게 뭐 크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LH가 비대하고 방만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라면서 정부가 준비를 해서 내놨는데 뭐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인력을 한 20%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했고 또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같은 거를 다시 뭐 국토부에 회수하거나 또 중복되는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또 이전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좀 뭐 LH 사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막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아마 애매해서. 우리 지금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3개를 발표했습니다. 네. 3트랙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통제 장치 구축이고요. 네. 두 번째 경영 관리 강화, 세 번째는 기능 조직 개편인데 가장 관심되는 게 통제 기능이죠. 그렇죠. 통제 장치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투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인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 직원을 재산 등록을 시키겠다. 네. 그리고 준법 감시 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 전 직원이 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재산 등록을 하게 되면 투기를 안 할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하잖아요. 물론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 재산 그렇죠. 뭐 공개도 하고요. 자녀들은 또 안 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공시가격으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되고 이게 조사가 아니라 그냥 신고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3주택 있어도 2주택 있다고 신고하면 그걸 또 조사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안 할까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 성과급을 회수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인력을 있더라고요. 감축한다라고 예. 하는데 성과급을 회수하면 이제 국민들의 일부 속마음은 좀 시원해질 수는 있겠죠. 아유 저 LH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냥 그것뿐이죠. 네. 성과급 회수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성과급 회수하면 투기 안 하나요? 오히려 성과급 회수하면 아유 성과급도 못 받는데 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저 같으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인력 감축인데요. 네네. 왜 인력 감축일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지금 정부가 이사 대책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공급대책. 네. 공공주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공주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여기서 20% 감축한다는 얘기는 정부의 말 자체가 이미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공개발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또 조직 개편을 해서 뭐 분리를 시키고 토지 부분, 주택 부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직 분리하게 되면 또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조직이 두 개 나눠지게 되면 뭐 관리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제일 문제가 공공택지
택지, 입지 조사를 국토부로 넘긴답니다. 네네. 국토부로 넘기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투기에 대해서 그런 비밀 유지 또 비밀을 이용한 투기를 안 하게 되는데 국토부로 넘기게 되는데 왜 LH 직원을 줄입니까? 국토부 직원을 줄여야지. 이제 국토부가 할 거거든요. 국토부가 비밀을 이제 국토부가 그 업무를 하게 갖고 있을 수 되면 있게 되니까. 그 투기를 국토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LH 문제라고 하는데요. 왜 LH 문제냐고 하면 LH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 문제가 된 거지. 제가 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결국에는 비밀주의와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밀을 독점하면서 신도시 계획의 줄을 끊고 수용을 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비밀주의를 어떻게 타파하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냥 수박 그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도 이게 알아요. 이걸 용납되지도 않고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냥 LH 구조조정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LH가 마음에 안 들고요. 속은 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10,000명 직원 중에 몇 명이 투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멀쩡한 직원들의 20%를 감축을 해서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도 되지만 멀쩡한 20%를 왜 감축해야 되는지 기업들도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은 마지막에 해야 되고요.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네네. 사람을 먼저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력 20% 감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사실 그 어떠세요? 소장님 말씀에 잠깐만 좀 첨언을 네네. 할게요. 지금 이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고 그 나머지 후속 절차는 이제 LH에서 맡는 걸 주로 골자를 해가지고 이제 예. 발표를 했는데, 근데 어차피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면 지금은 LH 사태가 터졌지만 몇 년 후에는 국토부 사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런 사실. 거는 이제 네. 구조적 문제로서 사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소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LH의 조직 개편 문제는 정부가 공공 중심이냐 민간 중심, 공공 중심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같이 끌고 갈 거냐, 이 부분과 동전의 양면으로 논의가 돼야 돼요. 사실 지금 LH 조직 자체가 굉장히 비대하지만 상계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었던 도심 공공주택 네.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 인력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뭐 5년 안에 서울만 해도 뭐 30호, 4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이거 해체를 시킨다고 하고 인원을 감축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 뭐 민간 중심의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논고 자체가 개발 이익 자체가 민간이 다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그 논리 때문에 전제하에, 반대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조금만 살펴보면 이번에 종상향 공공개발하면서 종상향시키고 용적률 700%까지 올려줘가지고 소위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과천청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녹지 파괴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특히 이제 용적률이 높으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교통 문제까지 이렇게 발생할 유발될 거 수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결국은 민간에게 30%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이 민간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무슨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LH의 어떤 조직 개편과 쇄신의 문제는 공공개발 문제와 반드시 동전의 양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네. 그냥 하나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거죠. 소위 말해서 분노가 있으니까 네. LH 해체 수준으로 뭐 개편하겠다 말만 이렇게 줄이겠다. 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그 공공 부분에 관한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봉책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LH 사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정해서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세요? LH 지금 이런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참여연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평을 한번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인원 감축이나 또는 뭐 통제 장치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일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정 변호사님이 좀 지적하신 부분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네네.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공개발의 내용이 그동안에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민간인도 가담하고 또 일부 공직자
특히 이제 LH 직원 같은 분들까지도 이걸 이제 관여하면서 도대체 그 공공 개발을 하겠다는 그 핵심 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공공 개발 자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네. 결국은 그 부분을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좀 그 해법이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와 해답이 좀 겉도는 형식적인 네. 거에서 찾으려는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예. 투기를 없애라고 그랬으면 그 투기의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공개발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가 투기를 일으켰는가 하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LH가 이 조금 약간 살짝 길어질 수 있는데 LH가 이 공공 개발을 할 때 교차 보조를 이용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게 돈을 줘서 이 공공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수익을 가지고서 그거를 개발을 하게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땅을 팔아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을 팔고 그다음에 또 분양을 하고 하다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좀 더 공공성을 높이는 대안들을 네. 좀 더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납득을 했을 텐데. LH 사태에서의 어떤 그 공공개발 방식이 좀 바뀌겠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투기 원인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런 조직만 또, 여기다가 네. 저기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결국 똑같은 일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뭐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문제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심을 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강훈 변호사, 김인만 소장, 정동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